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챗GPT와 워드 문서를 편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G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문서, 서식 수정까지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한글 문서를 잘 다루시는 분도 있는데 한글 문서에서 조금 이 부분은 해놓으면 정말 편하더라.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수동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차 같은 부분, 머리글, 꼬리글, 페이지 번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글 편집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글 보고서는 오늘 이 시간만 딱 지나면 한글 보고서 나는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한글 보고서 챗GPT를 이용해서 한글 보고서를 만들 때는 챗GPT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은 원하는 보고서를 초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챗GPT에게 모든 걸 맡겨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고 나는 챗GPT랑 같이 작업을 해서 멋진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챗GPT는 나를 도와주는 보조자로 활용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세요. 그럼 챗GPT에게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관점, 통찰력 이런 것을 챗GPT한테 주라 그런 거죠. 그러면 챗GPT가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를 뚜두두두두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멋있는 보고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GPT로 향한 보고서 만들기. 보고서 만들 때 하나, 둘, 셋, 넷, 5개. 목적, 대상, 목차, 구조, 내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고서 만들 때 이 보고서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라는 이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죠. 나는 이 보고서가 출장용이다. 아니면 이거는 결과 보고서용이다. 이거는 사업용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목적에 해당되는 보고서를 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대상. 누가 읽을 보고서인가? 여러분이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비전문가는 어려운 단어를 쓸 때 어떻게 돼요? 좀 못 알아보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해당했을 때 전문가에게는 그냥 그 해당되는 용어들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비전문가들도 무조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하거나 비전문가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보고서다. 그랬을 경우는 이 용어를 좀 더 쉬운 용어로 쓰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목차. 이 전체 내용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목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 목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챗GPT가 굉장히 잘 꾸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목차도 뭐 4개 챕터 할 것인가 10개 챕터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목차를 잘 꾸려 나가야 되겠죠. 잘 다듬어야 될 거고. 그래서 목차만 만들어졌다. 그러면 거의 50% 이상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과 목차만 하면 여러분은 거의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뭘 할 것이고 대상은 누군가, 목차는 어떻게 신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은 정말 좋은 거예요. 만들어진 보고서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이어서 전달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인가 이런 부분에 보고서 작성에 이 5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나는 보고서를 목적, 대상, 목차, 구조, 내용에 맞게 작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딱 작성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구랑 챗GPT랑 보고서를 딱 작성을 해놓고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도 한 번씩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확한가?
만일에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링크, 정확한 참조, 정확한 데이터인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결론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어졌는지, 뭐 서론에서는 사업한다 그래놓고 결론에서는 결과 발표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의 일관성이 있는지 그거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챗GPT랑 만들 수도 있고 챗GPT랑 하다가 여러분이 타이핑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오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챗GPT도 너무 잊지 마세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확인해서 이게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같은 경우 정확히 체크해서 완벽하게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문서가 여러분 다 만들어졌어요. 문서가 다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게 책으로 출판하든지 보고서를 출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딱 봤을 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지? 가독성. 눈에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독성 있는 문서가 가장 좋은 문서입니다. 적당한 들여쓰기, 내어쓰기, 띄어쓰기, 줄간격 이런 가독성 있는 문서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 줄 한 칸씩 띄거나 두 칸씩 띄거나 그런 것도 가독성을 위해서 이게 다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챗GPT랑 무엇을 할 것이냐? 보고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그리고 챗GPT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제목 선정, 목차, 내용 고도화, 한글 문서 편집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뭐가 필요하죠? 제목부터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그리고 엔터를 딱 쳐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단지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그랬는데 얘가 봤더니 보고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주제 선택 및 목적 정의, 자료 수집, 보고서 구조 설계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그랬더니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가 보고서 작성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일반적인 절차를 여러분한테 딱 던져줬어요. 그쵸?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제 선정 및 목적 정의예요. 그게 바로 뭐죠? 제목이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해서 구조 설계하는 거. 이게 목차죠. 그 다음에 이제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을 검토해서 수정하는 거. 이게 이제 고도화죠. 상세 내용 고도화죠. 그 다음에 문서 편집, 최종복 작성이 한글 문서 편집.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고서에 보고서 제목 선정하라고 나왔고 목차. 그 다음에 내용 고도화, 한글 문서 이런 부분에 이 내용을 챗GPT가 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쵸?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쓰고 싶어. 제목과 목차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목차하고 제목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제목 나오고 목차 나왔죠. 그러면 이런 샘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서 어떤 거든지 샘플이 있으니까 이 샘플에 이걸 하나씩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텍스트 형식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서론 내용을 써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어떤 걸 써야 좋을 것인지 이렇게 써서 여기 MS 워드 아니면 한글 파일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보고서가 눈 깜짝할 사이 30분 안에 보고서가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서 이제 여러분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쓰고 붙여놓고 그럼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챗GPT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보고서 쓴 것을 MS 워드에서 같이 편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챗GPT는 다 쓰셨어요. 챗GPT 쓰고 이제 MS 워드에서 보고서 편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여러분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써서 가져와, 써서 가져와, 써서 가져와, 써서 가져와, 써서 가져와. 그래서 다 만들었어.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류가 만들어진 거죠. 타이핑된 거 복사해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복사해서 다 붙여놓았어요. 벌써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져다 어떻게 해요? 보고서 형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 때 아래 한글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뭐죠? 제목이죠. 제목인데 제목을 여러분이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글자 크기 25 아니면 글자 색깔 빨강색 아니면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하고 진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한 번에 클릭만 하면 싹 바뀌는 게 있어요. 이걸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스타일이 뭔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여러분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아니면 눈을 맞추면서 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도 한글에서도 스타일이란 기능이 있어요. 그럼 스타일만 하면 한꺼번에 샥 모든 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차례 이거 딱 누르면 이 제목 차례가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목 차례를 내가 중앙정렬까지 하겠다. 그럼 그거까지 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제목 1, 제목 2, 제목 3도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지? 스타일이란 거 개념 정확히 오시죠? 스타일이란 것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게 스타일이구나 개념을 딱 오셔야 돼. 이 서론이 하나, 둘, 다 똑같은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의 스타일로 묶어놓으면 한꺼번에 샥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볼 거예요. 서식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써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이 평소에도 잘 쓰시는 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F6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메뉴인데 메뉴에 모든 것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아니고 많은 것에 이렇게 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단축키입니다. 이 단축키인데 이 단축키를 외워서 쓰시면 여러분이 문서 쓰는데 굉장히 빠르게 문서를 쓸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형태를 다 바꾸는 것이 스타일이다. 더하기 누르시고요. 근데 스타일 이름을 쓰는 거예요. 목차 1로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나서 추가 이러면 이렇게 목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식의 스타일의 제목 추가 이렇게 더하기 누르고 하셔요. 그래서 서식 스타일 더하기 제목 추가 누르면 하나가 됐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F6 누르시고 목차 1인데 여기 체크가 있죠. 체크는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체크가 없는 거는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설정 누르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조금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연필을 누르면 편집하기예요. 그래서 문단 모양 제가 이거는 문단 모양 그냥 가운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문단 아래는 한 10으로 바꿔볼게요. 문단 모양은 이렇게 됐고 글자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모양은 색깔은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한 12 정도로 할게요.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F6에서 목차 3번도 F6에서 목차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런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목차 2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누르시고 목차 2
문단 모양 그대로 하시고 글자 모양만 여기 한 11호 할게요. 11호 하고 글자 색깔은 그냥 약간의 조금 색깔을 다르게 두고 다른 것도 바꿔도 돼요. 한꺼번에 바꾸셔도 되고요. 추가 누르시면 설정. 이게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도 F6 누르셔서 하는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난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 E가 있어요. 그쵸? 컨트롤 E만 누르시면 돼요. 이제 여기 누르시고 컨트롤 E 여기 누르고 컨트롤 E 여기 누르고 컨트롤 E 이렇게 해서 F6에 위치도 바꿔도 해요. 위치 바꾸면 이렇게 바꿔져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걸로 위치를 바꿔서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나는 스타일을 만든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글자 크기 바꾸셔도 되고 글자 스타일 바꾸셔도 되고 이 바탕글은 나머지 글은 바탕글이겠죠. 바탕글도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래서 100페이지든 600페이지든 700페이지든 한꺼번에 싹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목차도 사실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요. 여러분이 다시 만들 거예요. 엄청 쉽게. 매일 차례 만들기, 스타일러 모으기 다 빼고요. 목차 1과 목차 2 그리고 오른쪽 채울 모양 이렇게 넣으면은 내가 이게 6.1이 몇 페이지에 있더라? 6.2가 몇 페이지에 있더라?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스타일에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그냥 제목, 차례 제목 만들기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들여쓰기만 조금 해주시면 되겠잖아요. 들여쓰기만 뭐 15 정도 해주시면 딱 멋있죠. Alt-C는 뭐냐? 여기 Alt-C 하니까 교수님 그 Alt-C 뭐야? 네, Alt-C는 뭐냐면요. 서식 복사예요. 그래서 하나의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는 거예요. 그래서 Alt-C 하면 이 서식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다음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블록 잡고 Alt-C만 누르면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엄청 빨리 했죠. 그래서 목차 서식 만들기 그래서 스타일로 모아서 여러분이 방금처럼 원하는 스타일 클릭하면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할 것이냐 이번에는 머릿말 꼬릿말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책 형태로 아니 보고서 형태로 했을 때 이 보고서를 무엇을 위한 보고서인지 넣어주셔야지 다른 사람이 봐도 이 보고서는 어떤 내용의 보고서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죠.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NH 네, 컨트롤 NH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양쪽에 하고 싶으면 양쪽에 하시고 홀수 짝수도 있습니다. 저는 양쪽으로 할게요. 양쪽 만들기 그리고 나서 관광 활성화 사업 이것만 쓰겠습니다. 닫기 누르면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몇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서를 쓰실 때는 머릿말이 있는 문서가 조금 더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서로 딱 볼 때 뭐가 필요하죠? 머릿말도 있어요. 내용도 있어요. 목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는 페이지 번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는 페이지 번호를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쪽 번호 매기기.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 쪽 번호 매기기. 그래서 아래쪽 모양 스타일 잡아주시고 어떤 모양 할 것인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 번호 1번부터 할 것인지 3번부터 할 것인지 그리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죠. 여러분이 방금 기획서 다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기획서가 하나가 딱 만들어주신 거예요. 완벽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기획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학습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글 보고서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한글 보고서 만들 때 이 한글 보고서에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 수 있는 한글의 팁들, 한글 문서 서식 수정하는 팁들을 여러분한테 딱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멋진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